뉴욕 증시가 8월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주간 고용지표와 주택 판매 등 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다우는 50포인트 추가로 올랐으며 유럽은 보합세로 마쳤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역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고 은행에 대한 무제한 긴급대출 지원 시한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가는 경제지표 개선과 매시컴한 원유 시추시설 폭발 사고 등으로 올랐습니다. 10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75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7월 공장 주문이 변동성이 큰 항공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소폭 상승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택시장의 향후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7월 잠정주택 판매는 감소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5.2%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보다 6천 건 줄어든 47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지금 보합 그리고 보합권 혼조에서 아주 큰 폭으로 뛴 그 다음날 또 일제히 오른 것인데요. 그 전일에 급등했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지 않았나 싶었는데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왔습니다. 지표가 효자 노릇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 고용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왔으며 무엇보다 큰 기대 안 했었던 잠정주택 판매 7월달이 예상보다 좀 많이 좋게 나온 것이 가장 큰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지표가 쏟아진 날이었는데요. 여기에 M&A 재료까지 가세를 한 듯 보이네요.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우가 1300선까지 회복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밤사이 미국 3대 지수 전부 다 소폭의 좀 상승을 보였는데, 거래는 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발표될 이제 고용지표가 좀, 이제 관망하는 분위기라서, 경제 지표들은 좋게 나왔지만, 오늘 좀 밤에 이제 다시 나올 지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주와 반대로, 지난주가 지표가 계속 악재로 다우를 끌어내렸다면은, 이번 주는 지표가 예상보다 좋다. 단순히 이 이유만으로도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M&A 이슈, 버거킹이 사모펀드 3G 캐피탈에 매각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소폭의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업종별로 먼저 분위기를 좀 짚어보고 지표 얘기도 좀 들어보고 M&A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보니까 소매업종 쪽도 그리고 주택지도 모두 강세를 띄었습니다. 관련 지표가 역시 나왔기 때문이죠. 지표들이 다 괜찮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제 지난주께 약간 수정이 돼서 47만 6천 건이었는데 전망치가 이제 한 1천 건 정도 준 소폭 하회하는 전망치였지만 발표는 이제 한 4천 건 정도 줄어서 이제 예상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제 신규 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 부진과 그리고 어떤 기업 생산 활동 저조가 계속 추가 고용 발생시키지 않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지수를 올릴 만한 그런 호재거리는 됐지만 어떤 계속 관망세로 보면서 최근 이제 다음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줄 것인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결주택 잠정치가 이제 나오면서 예상외로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치가 마이너스 2.6이었는데 컨센서스도 마이너스 1.0% 정도였는데 5.2%의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3개월 만에 첫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아메리카 프라이즈 파이낸스 리서프레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순환의 바닥에 있다. 원만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더 긍정적인 좀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장 주문이 이제 3달 만에 역시 증가세를 기록을 했지만 아무래도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전월 대비 0.2%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을 했지만 0.1% 늘어난 거에 일단은 시장은 안도감을 좀 보였지만 역시나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소극적인 모습을 좀 보이면서
공장 주문 회복이 소폭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잠정주택 판매, 미결주택 매매라고도 하는데, 좀 줄겠거니 이렇게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석 달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택 쪽에 좋은 아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주택 구매 자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끝나고 사실상 처음 좋은 그 주택 관련 지표를 보는 셈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것입니까? 예,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이런 지표가 지난 주말에도 안 좋았는데 네. 이번 주 한 주 좋게 나왔다고 해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효과는 이제 4월에 세제 혜택이 생애 최초 구입자한테 세제 혜택 주던 거를 끝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계속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다가 이제 끝난 거에 대해서 어떤 6개월에 아직 6개월이 지금 거의 지나간 상황인데 그 정도에서 이제 10월달 이 정도에서 다시 좋게 이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좀 지표가 호전되는 것뿐이지 분명히 바닥은 아닙니다. 지금 모기지 문제가 미국은 가장 심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지표는 계속 확인을 해가면서 바닥 확인을 해야 되지 단순히 이번 주 한 번 좋게 났다고 해서 좀 너무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실업수당은 좀 줄고 크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잠정주택 판매는 석 달 만에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장 주문, 제조업 관련 지표인데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았어도 이것도 역시 석 달 만에 플러스 쪽으로 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에 시장은 크게 악재로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비중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또 나름대로 비중을 갖고 있는 지표들의 발표가 더 추가적으로 있었는데요. 이제 계약을 곧 앞두고 있어서인지 미국의 소매점들의 8월 판매 증가율도 꽤 괜찮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미국의 소매점이 이제 8월 판매가 전월 대비 3.3%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요. 이는 지금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덕분에 이제 소매 유통주들에 대해서 상승이 더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약 시즌이 새로 9월부터 나오면서 그리고 무더위 영향과 함께 좀 소매점에서 매출이 이제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가장 긍정적인 거는 이제 고용지표나 지금 부동산 이런 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매 매출이 계속 12개월째 연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소비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런 거와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경기가 지금 디플레로 아직은 가는 게 확실히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소매 판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블 D 우려를 굳이 가지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2분기 생산성은 좀 하락했었다면서요. 이것이 기업의 지금 고용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 해석을 좀 곁들여 주시죠. 예, 미국 2분기 생산성 말씀하신 대로 1.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예상치가 1.9였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적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내 이제 노동 비용이 증가가 계속 기업의 어떤 수익을 압박하는 어떤 그런 심화가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노동 비용이 증가하고 고용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수익은 계속 노동 비용 쪽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되면서 생산성이 저조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제조업 쪽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기간이 좀 이제 부양책을 실시한 후에는 항상 이런 원래 악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쌓이고 보면은 기간이 경과하면서 이게 차츰차츰 나아지는 것을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좀 기간을 길게 보셔서 내년까지 보면서 생산성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에 앞서서 이제 계약 시즌에 세일이 좀 주요하게 먹히면서 8월 소매 매출도 괜찮았다. 아직까지 이 디플레 우려를 조금은 불식시켜 줄 수 있을 법한 소비가 살아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뉴욕 증시 기술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밤에 나올 고용지표 얘기도 좀 이어서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다우 기준으로 2,700 정도만 넘어서주면 이제 아주 소폭의 박스권을 탈출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탈출 직전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다우 일봉상으로 보면은 다시 만선을 사실 지난주에 깼다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밤사이 이제 발표된 고용지표가 상당히 이제 실업률과 함께 큰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제 어제 장대 양봉을 쓰면서 만선을 다시 회복은 했지만 지금 21선, 즉 다우를 치면 한 1280선인데 그거는 회복을 했단 말이죠, 밤사이. 하지만 지금 여기에 매물박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만약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되면 여기서 재차 하락을,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표 발표에 따라서 요 21선을 강력하게 뚫고 121선까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121선은 한 1500선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고용지표만 뭐 예상보다 시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좋게 나면 1500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예상처럼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다, 오히려 예상보다 더 악화된다 하면은 재차 하루만 해도 만선을 깰 수 있는 폭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1300선까지는 왔는데 잘하면 1500까지 올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선의 이탈도 또 시장의 눈높이를 못 맞출 경우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의 8월 노동부가 내놓는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일단 실업률은 소폭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민간 부분의 증가세도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지금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비농업 부분 고용이 9만 건 감소하고 이 가운데 민간 부분 고용권이 4만 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실업률 예상치가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은 9.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비농업 부분 고용이 10만 건 이상 감소를 하게 만약에 나온다, 뭐 지금 최고의 악수는 그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정말 진퇴양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 오늘 정말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8월 실업률 그리고 8월 비농업 부문 보니까 ISM 서비스업 지수도 오늘 밤에 같이 나오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뭐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며칠 전에 발표됐죠. 근데 네. 오늘은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근데 사실 오늘 너무 굵직한 지금 고용지표 때문에 이 서비스업 지수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제 지표가 좀 개선되다 보니까 역시 유가도 뛰었던 것 같습니다. 유가가 이제 75달러 선까지 회복을 한 것 같은데, 멕시코만의 또 다른 원유 시추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사고 소식이 좀 들려왔네요. 예, 뭐 멕시코만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또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뭐 또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서부 텍사스 원유 WTI가 1.11달러, 1.5% 정도 상승해가지고 이제 75.02달러의 배럴당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내용을 덧붙이자면은 멕시코만에 이제 해상 석유 시추 시설에 폭발 사고가 이제 또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원유 생산에 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멕시코만 지역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국제 유가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유가가 한동안 더 올라갈 것 같다. 지금 멕시코만의 브리티시 페트로리움 사고에 이어서 또 다른 시추 시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배럴당 지금 75달러 선인데 약간의 사고 영향이라도 추가적인 상승 유가 측면에서 예상하셨네요. 자,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이 지표 개선 때문인지 또 다른 소식이 있었는지, 재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달러 유로가 지금 1.28까지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달러 유로화가 1.2832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스페인이 어저께 이제 국채 입찰을 했거든요. 네. 스페인의 국채 입찰이 좀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로화가 달러에 대해 상승을 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스페인이 사실 국채 발행을 뭐 예상보다는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뭐 비대 입찰률이 좋았기 때문에 좀 요렇게 유로화가 좀 반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유럽은 어떻게 끝났나도 보니까요. 유럽은 오히려 굉장히 조용하게 그야말로 미국의 고용지표를 기다리는 티를 그대로 마감 지수에서 드러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국 또 동결을 했더라고요. 예, 뭐 16개월째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1%대로 동결 유지했는데, 이는 뭐 계속 유럽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계속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지속할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럽 독일 지수만 조금 빠졌고 나머지 영국, 프랑스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사실 전일 증시 급등에 대한 어떤 차익물이 나오면서
좀 각 나라별로 강보합과 약보합 정도 지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저께 밤새 이제 22에서 1%대 동결 유지한 거는 결국에는 미국과 같이 경기 부양책을 저금리하에서 계속 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유동성장은 역시 유럽 쪽에서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결국엔 그런 자금이 신흥국가들 아시아 쪽으로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은행에 대해서 무제한 대출 지원도 결국엔 내년 초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죠. 이것도 역시 앞서서 이미 파이낸셜 타임즈도 예견했던 그런 대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제한 대출을 3개월 동안 이제 하는 무제한 대출 정책을 내년까지도 계속 연결할 거고, 사실은 내년에도 만약에 어떤 유럽 쪽에서도 지표도 그렇고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효과가 미미하다면은 또 내년 하반기까지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거의 추세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는 입장이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 거둬들인다면, 기존에 예전에 원래 올해 말부터 출구 전략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반기에는 지금 그런 출구 전략 얘기가 싹 닫아졌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하는 계속 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대출, 그리고 부동산 시장, 유럽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정책을 더 추가적으로 오히려 나오면 나았지 물리지는 않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럽도 그렇고 얼마 전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얘기한 대목도 그렇고요. 역시나 지표가 안 좋은 만큼 뒤에서 각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 유동성이 또한 뒷받침이 돼주는 그런 구도로 흘러간다면 글로벌 증시의 폭락은 오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정말 풍부한 장입니다. 그리고 국채 가격, 국채 쪽으로 좀 많이 안전자산 쪽으로 지난주에는 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는 유동성은 풍부한데 돈은 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경기 지표는 계속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으로 가기에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 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 보면 또 예상보다는 좋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매 판매도 계속 12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지표들이 조금 이제 호전되고, 아무래도 4월에 어떤 그런 세수 정책이 끝나면서 당분간 안 좋았지만 어떤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지금 추가 부양 정책이 있다 없다 말은 많은데 사실 추가 부양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 FRB에서는 저금리 상태를 내년까지 끌어갈 걸로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엔 주식시장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명히 돈은 유동성을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락 장세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이 하루 만약에 큰 타격을 받더라도 오히려 사는 기회가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예, 그래요. 지금 많이 풀려있는 돈, 결국에 이 돈의 힘으로 한 번 더 가는 장이 올 것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말씀하실 때 한번 찾아보니까 2.63까지 많이 올라왔네요. 2.5% 깬다 그래서 이제 정말 채권 시장의 버블 얘기를 했었는데 버블도 조금은 꺼져가는 듯도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듯이 뉴욕장은 또 올랐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세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지표가 거의 다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지표를 하루 앞두고 거래는 늘지 않았지만 지표는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장 다시금 1780선 장중에 두드려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장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덧 성큼성큼 정말 이틀 동안 보폭을 늘려서 왔습니다.
1770선 중반.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어제 장 초반에 일단 1780이라는 지수를 보자마자 그냥 터치만 하고 끝났다라는 점인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오버슈팅 끼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화학업종이 약간 주춤해진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뭐 상대적으로 크게 선전했었던 이 화학주들이 지난 이틀 동안 시장의 강세를 보일 때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수급적인 주체는 역시 뭐 기관 투자자들이 그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이 화학주들의 전반적으로 뭐 외국인들의 참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화학주들을 많이 끌어올렸었던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네.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익 실현의 기회가 해외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그 매도를 펼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 화학주들이 그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화학주들의 급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뭐 잠시 도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잠시 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전의 시장을 대표하는 IT 업종과 그 화학업종의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비교를 해봤는데, 밸류에이션에서 뭐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이 ROE, 즉 이 ROE라는 건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을 말하는데요. 네. 이 ROE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PBR을 받느냐, 이제 자산 가치가 얼마만큼 되냐, 뭐 네. 이런 건데, 통상 이제 ROE가 그 종목과 향후 전망에 따라 다르지만 네. ROE가 20% 가량 될 경우에 뭐 정당한 PBR을 한 2배 정도 부여한다고 가정을 할 때, 네. 이 화학업종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네. 이건 뭐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올랐지만, 그 ROE 대비해서 PBR은 뭐 21%의 ROE의 2배 정도의 PBR 평균을 말하는 건데요. 맨 밑에. 네. 예, 그 정당한 평가, 지금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반면에 뭐 전기전자는 너무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 시장의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이 전기전자를 대표하는 뭐 7개 종목의 그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해본 결과 역시 비슷합니다. 20%대의 ROE에 1.87배의 PBR을 부여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 화학주도 결국에는 20%의 ROE의 2배, 그리고 네. 전기전자도 20%의 ROE의 뭐 1.9배, 굉장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 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지금 상태에도 그 화학업종의 밸류에이션이 전기전자를 살짝 오버슈팅하는 그 단계까지 진입을 했죠. 네. 이 화학업종은 이전에는 뭐 전통적인 그 저평가주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 자기자본 수익률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20%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네. 최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 화학업종이 급등한 것은 시장이 밸류에이션에 그 주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IT랑 자동차가 급등을 할 때는 이 밸류에이션보다 시장이 성장성에 그 초점을 맞췄었는데, 네. 이 화학업종과 조선업종이 반등을 할 때는 시장의 초점이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으로 옮겨졌다라는 부분들에 보다 포인트가 맞춰질 수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성장성보다는 이제 뭐 안정성을 좀 중심으로 하는 투자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화학업종이 전기전자의 평균 그 밸류에이션까지 추월을 하니까 네. 지금 이제 제동이 걸리면서 화학업종 중에 가장 크게 오른 OCI라든가 하나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매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네. 화학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어느 쪽에서 빠져나와서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예, 거의 없습니다. 이게 네. 결국에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지기 마련인데, 화학업종이 제동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 업종으로 지금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 이제 그 도표에서 잠깐 보셨지만 같은 화학업종 중에서도 ROE가 20%인데 PBR이 1배밖에 되지 않는 GS 같이 더 저평가된 종목으로
일부 매기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밸류가 있는 종목은 아직 화학 섹터라도 떠나지 않고 있다는. 네, 그렇죠. 예. 또 두 번째로는 그 다른 업종을 좀 선택을 하고 있는 매기들이 좀 보이는데요. 그 매기들은 자원개발주와 내수주로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LG 상사를 탑픽으로 해서 뭐 대우 인터내셔널, 뭐 현대 상사 이러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네. 내수주에서는 그동안 뭐 중국 내수주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았었는데 전일에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LG 패션이라든가 롯데 쇼핑, 현대백화점, 뭐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들까지 보다 폭넓게 그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IT 낙폭과대주로 역시 그 매기가 좀 퍼지고 있는데 네. 그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이노텍,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기관의 매수를 받으면서 전일 큰 폭으로 그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그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지주회사 관련주들의 강세는 좀 지속이 되면서 시장에서 제일 강한 모습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화학에서의 어떤 그 약발이 사실은 그 핵심이 기관이 사주는 이유, 계속해서 장이 부진했을 때 좀 강한 업종으로서의 어떤 지속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밸류에이션이었는데 그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살 종목들을, 살 업종들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좀 튀는 그런 순환매 돌아가는 쪽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시장에 지금 어떤 키워드, 화두는 결국엔 또다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곳, 저평가가 있는 곳으로 좀 찾아가 봐야 되겠네요. 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앞서 이제 자동차 섹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 안 드렸었는데, 네. 이 자동차 섹터가 IT보다 상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었던 최근에 이제 3개월이죠. 화학과 네. 조선일이들 했었던 3개월 동안에 이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IT랑 자동차는 똑같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IT 같은 경우는 급락한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왔던 반면에 이 자동차의 종목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완만하게 하향 최대를 그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ROE가 한 20%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지금 PBR은 한 1.5배에서 1.6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이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야지 네. 향후에도 시장에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화학업종의 매기가 같은 업종이 저평가된 종목하고 자원개발주, 내수주, 낙폭과대 IT주 이렇게 좀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결국에 이제 우리의 투자도 이 시장에서 제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방향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 IT 쪽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메리트하고 해외 증시 반등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네. 큰 메리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전에 3개월 동안 형성된 매기의 이전은 그 자원개발주와 내수주에 보다 신뢰성 높게 좀 전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이 내수주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량이 10만 주 내외에 상당히 적은 거래량을 보이고요. 네. 1년에 최근과 같이 급등하는 국면이 한두 차례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자칫 내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고점에 물릴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도 적어서. 네. 결국에 그 세 가지 섹터 중에서 대안을 가장 유동성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런 대안을 찾는다면 이제 자원개발주 정도에서 그 대안을 찾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쪽이라 하면은 이제 후보군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낙폭과대 IT주는 해외 변동성이 조금 거기에 연동되기 때문에 조금 어찌 불안하고 내수주 쪽도 거래가 터져줘야만 가는 그런 쪽인데 거래가 지금처럼 이렇게 실리는 적이 사실 횟수로 따지면 1년에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저러해서 자원개발주 쪽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저는 궁금한 것이요. 자동차도 지금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있어서 잘 버텨왔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자동차도 이제 막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예,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그 좋은 소식들도 페루와의 그 FTA도 체결을 하고 이래서 네. 좋은 소식도 들려서 기아차가 하향 최대를 상향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고 네. 현대차도 전일은 좀 빠지기는 했지만 그 반등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는 명확하게 좀 나타나는데 네. 이 평화전공이라든가 만도 같은 종목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소형 섹터보다는 이제 대형주 섹터인데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종목인데 밸류에이션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네. 시장보다는 계속해서 아웃퍼폼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동차 쪽은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밸류에이션이 괜찮은 쪽 후보군 가운데 조금 앞으로도 조금 더 가줄 것 같은 쪽 역시 자원개발주 쪽이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큰 폭으로 막 시세를 내고 있긴 한데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자원개발주 하면 좀 굵직한 종목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대표적인 자원개발주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도 수두룩하게 있지만 네. 대형주로 LG상사 그리고 대형인터내셔널, 현대상사, GS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종합상사 관련주로 이제 묶을 수 있는데 예. 작년에 이 현대상사가 현대중공업으로 피인수됐고 올해 이제 대우인터내셔널이 포스코로 피인수됐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상사의 매력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자원개발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LG상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상사는 비교 대상이 이제 대우인터내셔널과 현대상사 이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자원개발 부분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관련 비교 대상 기업의 약 3, 4배 정도의 이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창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익의 안정성도 꽤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 변동성과 위험이 낮은 유전과 석탄광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 이상의 중형 자원 개발 사업에 주로 지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안정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종합상사 업을 하고 있는 쪽들은 이 무역의 비중이 높아서 이 자산 가치 면에서 항상 타업종 대비해서 단점으로 부각되곤 하는데 네. 이 LG상사 같은 경우는 지분 32%를 보유하고 있는 이 GS 리테일이 내년 상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내년 상반기 상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내년 상반기에 상장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 상장 시점과 맞물려서 자산 가치가 이게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 LG 계열하고 GS 계열하고 이미 계열 분리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현금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금화될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철광석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서 네. 이익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무역 부분의 안정성도 타사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데요. 예. 이 LG 계열사들, 전자 계열사들과 이 화학 쪽 계열사들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5배 PBR이 부여되고 있는데 2010년 ROE는 36%에 달할 전망입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상당히 높은데 네. 물론 2010년이요. 2010년의 ROE는 일회성 이익이 좀 포함되긴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연간 16에서 18%의 ROE는 꾸준하게 달성될 전망이기 때문에 네.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는 아직 고평가를 논할 수는 없는 단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원 개발주 대비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지만 역시 가장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ROE와 PBR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보더라도. 네. 마지막으로 차트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신고가 내고 있고 이렇게 많이 꾸준하게 한 6월부터 오르기만 했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겠네요. 차트상으로 좀 부담스럽더라도 사실상 저평가된. 예. 네. 최근에 이제 앞서서 화학업종을 설명을 드릴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트상 많이 오른 것은 절대 약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화학업종에 급등하는 국면에서 역시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계속해서 그 화학업종들이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예. 이제 그 매기들이 이제 전혀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기는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로 좀 옮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LG 상사는 저평가된 메리트를 근간해서 외국인들이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대우 인터내셔널도 사실 굉장히 그 훌륭한 그 투자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우 인터내셔널 얘기해 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예, 대우 인터내셔널은 근데 밸류에이션 지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PBR이 약 3배 정도 됩니다. 네. 만약에 시장 상황이 성장성에 초점을 좀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제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시장 상황은 어쨌든 밸류에이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LG 상사를 좀 보고 있고요. 네. LG 상사의 매수가는 전일보다 그 150원 낮은 가격 37,1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네. 리스크 관리가는 이전에 그 고점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게 30분봉으로 보는 건데요. 네. 직전 고점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 35,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월봉상 이게 통상 이제 10,000원 단위로 주가 변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5,000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좀 보면서 이제 LG 상사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요. 자, LG 상사 오늘 시장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에 매수하면 좋을지 이 매수가만 끝으로 좀 여쭤보죠. 네, 매수가는 전일 종가보다 150원 낮은 지금 어쨌든 3일 연속해서 장대 양봉이 좀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소폭 장중에 눌림목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150원 낮은 37,100원 정도를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자원개발주 가운데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LG 상사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약간의 어제 종가 대비했을 때는 눌림목 예상하시고 들어가서 45,000원까지 한번 수익을 내보자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신한은행장 시절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신 사장을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경제가 우려했던 만큼 급냉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주기 위해 자금과 기술 등을 지원하면 감축 효과만큼 대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린 크레딧 제도가 도입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직무정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또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성희롱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태풍 곤파스 영향으로 채소와 과일값의 추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데다 이번 태풍에 따른 낙과 피해 등으로 출하량이 주는 바람에 가격 변동성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이슈인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전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지금 검찰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제 신한금융지주 주가도 크게 4% 이상이나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금융지주 회사 가운데 신한금융하면 사실 모범생의 이미지가 강한데 이미지의 손상도 예상이 되네요. 네, 시중은행에서 전 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신한금융지주는 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어제 신상훈 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은행장 시절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상 사장은 지난 2003년 신한은행에 취임한 뒤 2009년까지 은행장을 맡아왔습니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지난 2006년 친인척이 개입된 파주 금강산랜드에 부당한 압력에서 대출을 하도록 했고 명예회자에게 지급될 돈 15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한지주는 신 사장이 비리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이 된 만큼 정사 업무가 불가능해 해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벌이는 권력 다툼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세가에서는 라 회장이 최근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의 재조사를 받게 된 것이 라 회장의 장기 집권에 불만을 가진 신 사장이 일부러 이를 정치권에 흘리면서 다시 재조사 이뤄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면서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라 회장이 신 사장의 행동을 정면 도적을 받아들이면서 수청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네. 이 경우 두 사람의 싸움은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 사장은 특히 1위와 3위가 협공을 해 2위를 공격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발언을 해서 이 같은 해석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1위란 라흥찬 회장을 말하는 것이고 3위는 이백순 현 신한은행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번 내사는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은 안정된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나 실적도 좋아. 그동안 금융계에 삼성이라는 평가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브랜드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한편 신상원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신한은행 시절 대출 관련 배임 등 비리 혐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면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는 신한은행은 최고 경영자가 대출을 하라고 해서 대출된 조직이 아니라면서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신한은행은 은행장이 오히려 대출 압력을 넣으면 대출 심사를 더 꼼꼼히 한다는 게 신상원 사장의 항변입니다. 금융계에서는 어쨌든 KB에 이어 이번에 신한까지 금융권 최고 경영자들의 암투와 비리 등이 많은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은행이 전 은행장을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신한 쇼크라고 부를만 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포스트 랑찬이 누구냐 이 후계 구도를 놓고 파워게임이 진행 중인 신한금융지주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겉으로까지 붉어져서 쇼크까지 안겨준 것이 조금은 창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더블딥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당장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G2,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를 보면은 더블딥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무드로 조금 바뀌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글로벌 경제가 우려했던 것만큼 급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보다는 경기 회복기 이전에 일시적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소프트 패치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전해가 점차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ISM 제조업 지수는 8월 중 56.3으로 당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전날의 55.5에 비해 크게 개선됐는데요. 이러면서 경기 급냉에 대한 우려를 부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 제조업 경기는 13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앞으로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네. 또 이날 중국 물류구매협회가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0.5포인트 상승한 51.7을 기록해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를 이끄는 제조업 경기를 볼 때 중국 경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경기 둔화 속도가 안마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 경제도 상승폭은 둔화될 수 있지만 경기 상승 흐름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은 어제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동조 5.75%에서 0.35%포인트 올린 6.1% 사용 조정했고 정부도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당초 목표치인 5.8% 성장이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중국도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나오는 지표들 봤을 때 더블딥까지 우려는 안 해도 되는 분위기로 조금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가시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그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도와주면 마치 대기업이 줄인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이제 막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그린 크레딧 제도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줄여주기 위해 각종 제도 지원을 하면 그만큼 대기업이 온실가스 줄인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린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방안을 오늘 15일을 전후에 열리는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데요.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부족해서 설비 투자 등의 감축 목표 이행 수단이 취약하고 전문 인력이 없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대중소 그린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조정 역할을 하는 전담 기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서 일단 직무에 복귀를 한 것 같은데 이 지사직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고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달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중단됐던 강원도지사 업무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일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지사는 직무정지 조치가 곧바로 해제돼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하지만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놓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도지사직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도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000여만 원 선고받았는데요. 네.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전 도지사직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국회는 어제 또 본회의를 열고 학교 공급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는데요. 네. 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 교비 80억 원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이날 또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네. 자, 이제 약 한 2주 정도 뒤면요. 달력에 빨간 날이 많이 껴있는 그 주를 만나게 됩니다. 추석이 다가온다는 얘기인데 이번 곤파스, 태풍의 강력한 위력이 추석 물가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하고 채소값 당장 큰 폭으로 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네요. 네, 태풍 곤파스에 따른 낙과 피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과 채소값의 추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산지에서 올라온 과일 반입 물량이 전일보다 14% 정도 줄었습니다. 또 배와 포도 등의 가격도 전일에 비해 각각 5%, 7%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채소로도 이상 기온에 태풍 영향이 더해져 가격 상승 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석을 앞두고 각종 수요가 겹치면서 과일과 채소값의 추가 상승이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뭐 20%나 급등했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태풍까지 지금 들이닥치면서 뛰는 물가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올라 사흘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우가 50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더 보태서요. 1,320 정도의 마무리가 됐는데 나온 지표들이 이례적으로 다 괜찮다라는 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의 숫자가 예상을 좀 줄어들 것이다 보긴 봤었는데 더 크게 줄어서 시장에 안심을 시켜줬고요. 7월 잠정주택 판매가 예상과 달리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주택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덜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주간 고용지표가 괜찮다라는 부분은 오늘 밤에 정식으로 발표될 미국 노동부의 8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장이 올랐지만 거래가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점은 역시 오늘 밤 고용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어제 장 중에 잠깐 초반에 1780을 보여줬던 우리 증시, 뉴욕 때문에 소폭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우리 시장 투자자들 역시 미국의 고용지표를 기다리기는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더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